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문법은요, 관계 부사랑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의문사를 좀 잘 아셔야, 의문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조금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계부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말은 뭔가 되게 거창한데요. 우리 관계대명사 아시죠? 관계대명사처럼 얘는 아주 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관계부사와 관계형용사라고 이렇게 나눠놨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지금부터 하시는 설명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문장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명사가 내가 그 좀 주어와 동사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긴 형용사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씁니다. 얘가 관계 대명사인 이유는 어떠한 명사를 대신해서 그 명사를 없앤 다음에 관계를 이어준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부사는 어떠한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사구 전체를 대신하여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예문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a house. This is the house라고 할까요? 이게 그 집이야.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붙입니다. I lived in the house.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문장에 this is the house의 이 house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예쁜 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는, 관계대명사로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대명사기 때문에 the house라고 하는 명사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꿔주게 되냐면 which로 바꿔주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이 탄생하게 되냐면 여기 위에다 좀 더 적어드릴게요. 자, this is the house. 자, which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뭐냐면 I lived in 이라고 하는 요런 그 형용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ch가 지금 앞으로 나왔고, 얘가 요렇게 꾸미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지금 the house라고 하는 명사를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대명사처럼 이렇게 대신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것은 집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에서 살았던 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안에서 살았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긴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내가 명사를 어디에 있는 명사를 썼냐면 전치사 뒤에 있는 요 명사를 갖다가 which라고 바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고 이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요 부사구 안에 있는 이 전치사만 남겨두고 명사만 이렇게 없앴어요. 이 전치사구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보기 싫냐면, 우리가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요, 뒤에 명사 없이 혼자 남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전치사는 늘 명사하고 짝짝꿍이 돼서 하나의 부사로서, 그죠? 부사 덩어리로서, 우리 이거 부사구라 그러죠. 부사구로서 활동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인이 혼자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요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요 which가 같이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탄생을 하게 되죠? This is the house. 근데 어떤 house냐면 in which, 이렇게 이런 식으로 in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넣고 이 in which라는 덩어리, 부사 덩어리 자체를 앞으로 가져와서 I lived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전치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가 아니라 바로 whom입니다. 요 두 가지 친구만 전치사를 데리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전치사 데리고 같이 감. 그죠? 얘네 둘만 가능해요. who나 that은 불가능합니다. who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근데 관계부사는 어떤 것이냐? 제가 방금 in the house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this is the house. 근데 I lived in the house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를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아까 관계대명사는 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만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그러면 이게 장소를 나타내니까 house는 house인데 여기서 관계부사를 써주게 되면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꿔주느냐? 얘를 우리가 부사인 where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장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까지 같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긴 형용사로 바꿔서 house 뒤에 넣어주면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d 라고 하는 굉장히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위에는 in which 혹은 which I lived in 이런 식으로 뭔가 꼬투리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딱 들어감으로써 형용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도 긴 형용사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긴 형용사인데 어떤 특징을 제가 다른 게 가지고 있냐면 전치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부사구를 어떤 구? 부사구를 대신하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로 만든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특징이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로 자, 주어랑 목적어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 관계부사 다음에 반드시 주어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가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부사는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뒤에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형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어 동사 뒤에 전치사가 혼자서 딸랑딸랑 남아있는 이런 보기 싫은 그런 형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형용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우리가 그렇다면 선생님 부사구로 만들 수 있는 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라고 하면 우리가 의문사 중에서 where과 when과 why와 how라고 하는 요런 친구들 있죠. 요 네 가지.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사,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사, 이유에 대한 부사, 그리고 방법에 대한 부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라고 하면 in이나 at이나 on 이런 종류의 그죠? 이런 종류의 전치사와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where이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거기가 어디냐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냐면 내가 살았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내가 살았던이 아니라 어디냐면 내가 살았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when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 나타낼 때 at 몇 시, 그 다음에 무슨 일, 그 다음에 연도 이런 것들 쓰죠. 그죠? 위와 비슷하죠? 이거와 명사를 더한 이 부사 덩어리를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면 when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유는요 보통 for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가 보통 wh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요 in 플러스 명사가 되는데 보통 way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way 그죠? 그래서 네, 얘는 우리가 얘는 우리가 how로 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의문사였죠. 의문사인 where, when, why, how를 가지고 우리가 수식해주는 대상이 항상 어떤 장소거나 그 안에서 내가 혹은 그 위에서 뭘 했던 장소거나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던 시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이유거나
어떤 행동을 했던 방법일 때 우리가 요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가 관계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명사를 꾸미 그냥 명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인 명사이거나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인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계부사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써보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하는데요, the day, 그죠?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자, 주어가 동사한 날이라고 했죠. I met you on the day 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로 이어서 내가 만난 날, 나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이야 라고 한다면 I remember the day. 근데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on 뒤에 있는 the day만 없애려면 which I met you on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which가 on을 데리고 나온다면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met you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관계 부사로 써주면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which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꾸며졌을 때는, 혼자 나왔을 때는 on이라고 하는 친구가 떨렁떨렁 나와 있죠. 그 다음에 on which가 나왔을 때는 요런 식으로, 그죠? on이 같이 나왔으니까 뒤에 on은 없죠. 뒤에는 없죠. 그죠? 근데 when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when이 이미 요 on the day라고 하는 부사구 전체를 대신하는 친구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문 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가 다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는 on이라고 하는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표현이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the day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when이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이 when이라고 하는 건 the day니까 그날에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날이라고 하는 걸 보통 on을 쓰잖아요. on the Christmas, on Christmas 아니면은 on 추석 혹은 on Frida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on which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구나. 근데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which만 냅두고 on은 맨 뒤로 당겨서 이렇게 남겨줘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의미가 같은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which와 on which, when 이라고 하는 요 세 친구를 놓고 이 세 개를 다 고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긴 형용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Today's quiet concerts는 오늘의 조용한 콘서트는 began 시작했어요. In the 19th century니까 19세기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when 그때가 언제냐면 많은 커다란 콘서트 홀들이 were built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원래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다 한번 같이 써볼까요? Many big concert halls가 지어졌어요. were built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19세기에 지어졌죠. 19세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달력에서 엄청나게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의 가장 최소 범위는 on입니다. on the day예요. 그리고 day보다 더 큰, 조금이라도 더 큰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in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 the 19th century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이 in 뒤에 있는 얘만 지우고 which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 which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built in까지 이렇게 남을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얘를 in을 같이 가지고 놓으면 in which 한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Leipzig는 라이프치히라 그러죠. is the city입니다. 도시인데, 자, 도시라고 하는 거 어때요? 때가 아니라 장소죠. 그러니까 where를 써줬어요. 근데 어디냐면 Wagner was born in 1913. 그죠? 1813. 그죠? 1813년에 바그너가 태어났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ity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얘를 우리가 굳이 바꿔보자면 in which라고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또다시 바꿔보면 which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 마지막에 in이라고 하는 애가 덜렁덜렁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형용사로도 똑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걸 꾸며줄 때는 when을 쓸 수 있고, 장소는 where이고, 이유라고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이 why로 수식할 수 있는 명사는 the reason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법은 보통 the way나 how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유일 때는 for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체를 아예 y로 바꿔버린 것이다.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뒤에를 한번 볼까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해.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날에. 지금 여기에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at day가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the day를 꾸미는 형용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만 쓰면 우리가 얘를 that day를 which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 which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which we first met on. 자, on은 남죠. 그죠? 자, 근데 이 on이 이 전치사를 우리가 which는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on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도 똑같이 꾸밀 수 있어요. 나는 그날을 기억해.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날이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on which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when으로, 이 on that day 자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체를 when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when we first met 이라고 하는 조금 더 깔끔한 문장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관계부사는요 굉장히 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치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the day는 in인가 on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on which인지 in which인지 at which인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냥 시간이면 무조건 when을 붙여버리면 주어 동사만 써주면 그날에, 그죠? 그날은 날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뭐 했던 날이야. 그죠? 그날에 뭐 했던 날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I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알아.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why로 꾸며준다 그랬죠? Why Alex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왜 알렉스가 늦었었는지, 스쿨에 어제 늦었었는지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그죠? Can you explain? 너는 설명해 줄 수 있니?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how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부사는요 지금 앞에 꾸며주는 애가 없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이 왜 그러냐면, 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the day which 혹은 뭐 the place where 혹은 the reason why라고 이런 식으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how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너 알고 있니? 방법을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how만 쓰던지 아니면 the way 플러스 주어 동사만 쓰던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밝혀지는 재밌는 것 하나. 자, 선생님이 옛날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는 우리가 얘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고, 이 접속사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ow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쓰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How you made the cookies 라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가 관계부사절임과 동시에 관계부사로 만든 형용사임과 동시에 얘 자체가 그냥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know, 나는 알아. How you made the cookies.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목적어처럼 그냥 빵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재밌는 건 뭐냐면 I know how 대신에 the way you made the cookies 라고 해도 우리가 얘가 지금 how랑 똑같은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I know the way you made the cookies. 그러니까 우리가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사실 the way라고 하는 이 명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 관례적으로 부사로 쓰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하게 the reason why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부사를 공부하실 때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the way how는 절대 불가능하다. the way가 나오던 how가 나오던 여기서 반드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제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계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 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건데 주어가 동사한 때나 주어가 동사한 장소나 주어가 동사한 이유나 주어가 동사한 방법 등을 우리가 꾸며줄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특이한 형용사를 만드는 접속사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의 장점은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관계 대명사로 만들면 전치사가 딸랑딸랑 남는다. 하지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부사구 자체를 대신해 버리기 때문에 전치사가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형용사 이 긴 형용사를 이렇게 마킹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혼자 딸랑딸랑 남아있는 전치사가 없다. 이게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깔끔하다. 그리고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when과 where과 why라고 하는 요 친구들도 지들 스스로가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where이 명사절이 되면 뭘까요? 곧이 되겠죠. when이 명사가 되면 때가 되겠죠. 그죠? 혹은 언제 뭐뭐 하는지 했는지 어디서 뭐뭐 했는지 why는 왜 뭐뭐 했는지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how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의문사는 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흔한 the time, the day, the year 같은 이런 흔한 애들이면요 선행사를 생략하는 게 또 가능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where도 마찬가지로 the place거나 뭐 이런 식으로 the place 같은 흔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 선행사를 생략해도 우리가 이미 where에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사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the time일 경우에는 우리가 when이라는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를 쓰겠죠. 그러면 when을 썼으면 이게 때이기 때문에 the time이라는 때 시간이라는 뜻하고 겹쳐요. 그럼 얘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the place도 생략해도 됩니다. the reason도 why가 나올 겁니다. the place는 where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the reason을 생략하고 그냥 I know why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I know the reason why 라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관계부사는 다 생략이 가능해요. 관계부사는 그냥 무조건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I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이라고 하면 그 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날 안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다라고 자동으로 우리가 센스 있게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계부사가 있다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관계부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the time이나 the place나 the reason인 경우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 way와 how는 절대로 함께 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를 생략해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요 주의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문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긴 형용사를 만든다.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얘가 만들어낸 안에 있는 요 형용사 덩어리 안에는 혼자 노는 전치사는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관계 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I know the time when he comes
그죠? 그가 오는 시간을 알아 라고 하는 건요, 얘를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know the time. 근데 우리가 헷갈릴 때는 he comes at the time. 그 시간에 라고 이렇게 a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기 때문에 at which he comes 라고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at을 우리가 원래 위치에다 돌려놓으면 I know the time which he comes at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라고 하는 요런 차이점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관계부사는 무조건 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계부사가 수식하는 그리고 관계부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아주 흔한 the time 혹은 the place 그리고 the reas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 자체도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 명사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건 왜 그렇다? 우리가 when, where, why, how라고 하는 친구들이 관계부사로 쓰이기에 앞서서 이미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다? the way와 how는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요런 식의 요 세 가지 안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관계부사를 만들 줄 아니는 첫 번째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This is the time. 시간이네요. 시간이면 우리가 봐보세요. We usually eat breakfast. 뒤에 전치사가 혼자 떨렁 안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는 which가 아니라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Tell me the reason.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렴. 근데 이 reason이면 무조건 우리는 why입니다. 아시겠죠? He suddenly left for England. 그가 영국으로 갑자기 떠난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the time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The reason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Tell me why. 그죠? This is when we usually eat breakfast.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I can explain.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나는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영어로 the w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 우리가 얘를 수식해 줄 때는 how를 쓴다? 아닙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way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how를 넣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넣어줘야 돼요. 둘이 다 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냥 그렇게 쓴대요.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왜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가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건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문법이. 근데 그 과정의 중간에 껴있는 애가 바로 이 the way와 how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 way도 방법이고 how도 방법이다 보니까 둘 다 쓰는 게 굉장히 불필요하다 그러죠. redundant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둘이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해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the reason why는 the reason도 이유고 why도 이유인데 그러면 두 개도 redundant,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변하게 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맞다라고 어느 순간 이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지금은 how와 the way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야,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알고 있니? 그게 무엇인지 라고, 그게 의문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의문문으로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싶어. 그게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무엇이니가 아니라 무엇인지 같은 이런 느낌으로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의문문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면 이 간접 의문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We do not know.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What concerts will look like, 그쵸? In the future. 미래에 콘서트가 어떤 것처럼 보일지, 무엇처럼 보일지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뒤에 지금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는 보일 것이다 무엇처럼 해서 여기에 있던 이 무엇을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what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what을 앞으로 꺼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무엇처럼 보이니가 아니라 what 이라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오면 얘가 무엇처럼 보일지 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문장에 do not know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목적어로써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니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게 밑에 내려가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앞에서 관계 부사를 설명드릴 때 우리 의문사들이 얘가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만드는?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친구와 또는 who라고 하는 친구와 when과 where과 why, how라고 하는 이 6개의 의문사가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 where이라고 하는 친구, why라고 하는 친구, how라고 하는 친구는요 보통 뒤에 항상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보통은 얘네 셋만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는 보통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when 같은 경우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하는지 혹은 했는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시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는 왜 뭐뭐뭐 하는지, 그 다음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라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와 who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자, what이라고 하는 친구에 만약에 우리가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이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선생님 방금 이 what이라고 하는 거를 무엇이 은느니가를 붙여서 얘를 주어처럼 해석을 했죠. 이럴 때는 우리가 What is true? 라고 하는 이 의문문이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What is true? 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를 문장으로 안 만들고 명사로 쓰게 되면 얘가 뭐뭐 하는 지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is kind? 라고 하면, 자, 누가 착하니? 라고 하는 이 의문문을요 우리가 그냥 갖다가 지금 선생님 뭐라 했어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라 그랬죠? 그럼 얘가 주어예요. 얘가 만약에 what과 who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다가 문장에다 넣어버리면 who is kind가 누가 착한지 라는 요런 뜻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렇지 않고 what do you like? 라고 하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너가 좋아하니? 아니죠. 무엇을 네가 좋아하니? 얘가 을을이 붙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what you like 라고 이런 식으로 what 뒤에 의문문의 형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얘가 하나의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who도 한번 해볼까요? Who
Does she like 라고 하는 요 문장을 누구를 그녀가 좋아하니? 라고 하는 요 문장을 우리가 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Who, she. 자, does가 없어졌으니까 3인칭 단수는 그대로 와야 됩니다. likes. 이러면 우리가 누구를 그녀가 좋아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만약에 what이 무엇이 라고 해석이 되고 who가 누구를 이라고 누가 라고 이렇게 자, 요 두 개 은는이가가 붙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문과 명사절의 형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what이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이나 who가 누구를 이라고 사용됐을 때는 의문문과 명사절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how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우리가 how는 형용사하고 붙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swimming in the pool? 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자, 여기 의문사 아이고. 이씨, 없어져 버렸네. 다시 해 버릴게요. 자, how many people are swimming in the pool 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고 됐죠. 자, 그러면 잡으세요. 은는 이가에 이가 붙었죠. 그러면 이 덩어리가 얘가 지금 how가 이끄는 이 의문사가요.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은는 이가가 붙으면 얘는요 그대로 쓰면 우리가 얘가 명사절이 됩니다. 얘는 의문문이자 명사절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how가 형용사랑 붙었는데 how many people did you meet? 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how many people 다음에 did you meet? 이라고 하는 의문문의 형태가 나왔죠? 자, 얘는 우리가 명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how many people you met? 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보면 여기에 지금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의문문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주어 동사의 형태로 의문문에 있는 did나 can 같은 애들을 없애고 얘를 원래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요거 적어놨어요. 오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서 얘는 저 what과 who와 비슷하게 의문문과 명사절의 형태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이외에 우리가 how를 혼자 쓰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ow를 방법으로 얼마나란 뜻이 아니라 방법으로 쓰는 경우는 우리가 when, where, why, how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가서 보시면 얘가 굉장히 편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do you know when did he leave? 자, 너는 아니라고 하는 문장과 그는 어디서 언제 떠났니? 라고 하는 이런 의문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그가 언제 떠났는지 라고 하는 이 간접 의문문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죠? did를 없앱니다. 그죠? 근데 did는 과거였으니까 얘가 원래대로 주어 동사로 가게 되면서 시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leave에서 left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when he left라고 하는 명사절이 최종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know라고 하는 것 뒤에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가 아까 뭐였냐면 누구를
누가 혹은 무엇이라고 쓰일 때입니다. 얘가 그럼 봐보세요. Who invented this tool? 누가 이 도구를 개발했니를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거는 지금 who를 끊어봤을 때 뒤에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에요. 동사가 바로 나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써준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박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문장이 아니고 명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이 도구를 발명했는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혹은 몇 시라고 할 경우 얘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로 이렇게 덩어리 지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ow much is the camera? 자, 잘 보세요. 자, 카메라는 얼마입니까?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카메라는 얼마이다 라고 한 다음에 돈을 써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ow much를 끊어보면 비동사 의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꿔줄 때 어떻게 해요?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바꿔주면 원래 문장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an you tell me? 너는 말해줄 수 있니? how much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 카메라가 얼마인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o you think, believe, suggest, guess.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아셔야 되는 건 think와 guess입니다. 얘네 둘은 똑같이 생각하니라는 뜻,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얘네 둘은. 그죠? 그래서 지워졌네. think와 guess는 여기서 guess는 추측하다가 아니라 둘 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우리가 의문문의 동사로 왔을 경우 do you think라고 했을 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의문사절 있죠? 의문사절.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at is Paul's strength? 라고 하면은 what 다음에 지금 비동사 의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what이나 who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요. 이거는 what이 주어이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주어고 얘가 비동사인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ul의 strength는 무엇이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명사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명사절이 탄생하게 되냐면 what Paul's strength is 라고 하는 이런 명사절이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 이러면 굉장히 특이하게 이 what이 갑자기 맨 앞으로 삐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Paul's strength is? 이런 식으로 우리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고 what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Why do you think? 혹은 When do you think? Where do you think? Why do you guess? When do you guess? Where do you guess? 이런 식으로 Who do you guess? 이런 식으로 guess나 think가 문장의 본 동사, 의문문의 본 동사일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뛰쳐나간다.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think what Paul's strength is가 아니라 what do you think Paul's strength is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는 문장이요 그 의문사가 없이 이런 식으로 조동사나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의 일반 의문문이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면 어떻게 만드냐? 간단합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뒤로 보냅니다. You can come to the party. 너는 파티에 올 수 있다. 여기 앞에다가 if나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주면 갑자기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네가 파티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는 요런 명사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게 하나의 명사가 돼서 네가 파티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요렇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의문사를 앞으로 의문사는 내비두고
내비두고 주어 동사의 여기 의문사를 한번 끊어줄게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요런 그 평범한 요런 형태로 바꿔준다. 원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때요? 대부분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문사 플러스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사 플러스 의문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꿔준다. 즉 평서문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만약에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what과 who와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이게 만약에 의문문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다? 그래서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된다? 아이고 얍 이렇게 됐죠. 자,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된다? 무엇 이 누가 그 다음에 얼마나 뭐뭐한 xx가 이런 식으로 가 그쵸? 혹은 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다면 얘가 주어라는 말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의문문의 형태가 명사절 즉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의 형태와 이렇게 할게요. 직접 의문문의 형태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아이고 제가 여기를 그 넘버링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요렇게 할게요. 1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예,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자, 이거를 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만약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있다. 비동사 플러스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 Who is John? Who is Billy's friend? 라고 하는 요런 의문문은 우리가 who가 누가라고 해석한다기보다는 who Billy's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해드릴게요. What is your bag? 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너의 가방이니? 그죠? 너의 가방은 무엇이니라고 보통 얘기하죠. 너의 가방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what your bag is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what 뒤에를 끊어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의 형태를 띠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죠? 의문문을 뭘로 바꿔요? 평서문으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할 게 시제나 인칭 같은 거를 조심해서 우리가 동사를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뭘 붙인다? 이 평서문에다 이 평서문으로 바꾼 거 앞에다가 if나 whether 플러스 바꾼 평서문 그죠? 을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하나의 명사덩어리가 되면서 간접 의문문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이 센텐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니까 여기에다가 wha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what을 넣고 이렇게 한번 자, 요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을 한번 보니까 what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오게 돼 있죠. 우리가 얘를 원래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이라고 하는 이 what 뒤에 의문문, 그죠? 의문문이 보이죠? This sentence라는 주어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하는 요 의문사 플러스 의문문의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하면 여기에 where이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원래 직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Where is she?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Where she is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죠? 왔다 갔다가 가능하셔야 돼요.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않다. The girl is Nancy's sister.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얘는 어때요? 그 소녀가 낸시의 여동생인지가 나왔죠? 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사가 없고 if나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우리가 그 여자아이가 낸시의 시스터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Is the girl Nancy's sister? 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나오겠죠. 비동사 의문문이겠죠. 그죠? 자, 입니까 그 여자아이는 낸시의 시스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애는 우리가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if를 붙인다. 요게 요 문법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자, 나는 모른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몇 시니? 라고 하면은 what time 일단 의문문을 만들어 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라고 이런 식이고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what이 무엇인가요? 무슨인가요?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 요거 두 개가 이어져 버렸죠. 여기를 끊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문문의 형태죠. 그럼 이거를 평서문의 형태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It is now. 그러면 우리가 그와 동시에 얘가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얘를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I don't know what time it is now.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문법이 약간 복잡한데 이 두 가지는 모르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확대를 이렇게 하면 280 정도로 맞추면 되거든요. 자, The History of Classical Concert Manners. 그죠? 자, 클래식 콘서트 예의의 역사, 예절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imagine yourself at a classical music concert. 자, imagine 한번 생각해봐. 그죠?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너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면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앞에 나왔어요. 그죠? 자, 됐죠? 그래서 The orchestra가 starts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요? 플레이 연주하기 시작해요. One of Mozart's piano concertos.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콘체르토의 뒤에 s 붙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One of 최상급 원 오브 복수 명사예요. 그죠? 최상급은 아니고. 그럼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복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 concert hall is dark and silent. 그죠? 콘서트 홀은 어둡고 조용하대요. Nobody, 누구도 만들지 않는다가 돼야겠죠. 그리고 nobody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가 붙어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만들지 않아요. 소리를 즉 아무도 한 소리도 안 낸다는 거예요. Everybody looks serious. 모두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진지하게 보여요. look 플러스 형용사. 그죠? 자, the audiences only clap. 자, 그 관중들은요 오직 박수를 친대요. 언제? 보니까 after the concerto finishes. 콘체르토가 끝난 이후에 after라는 접속사를 써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주었죠. 에만 우리가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This is a familiar scene at concert today. 그죠? 이것은 뭐이다?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래요. 하나의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At concerts에서. 근데 언제? 오늘날. 그죠? Let's go back in time. 자,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자. And take a look at one of Mozart's concerts in the 18th century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go back in time 해보자. let's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take a look at 한번 보자. 그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18세기에 있었던 모차르트의 콘서트 중 하나를 보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콘서트 S 붙었죠. 원오브니까.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You are 너는 있어요 in a bright hall 아주 밝은 그 홀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홀이냐면 inside a nobleman's house 한 귀족 집 안쪽에 있는 그저 밝은 홀 안에 있어요. Mozart is playing the piano. 모차르트는 플레이하는 중입니다. 그죠? 연주하는 중입니다. 피아노를.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죠?
However, 그러나 the audiences are eating, 먹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먹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freely, 자유롭게. 그죠? They whistle, 그들은 휘파람을 붑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해요? claps, 박수도 칩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그쵸? You are shocked, 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죠? You are shocking 아니에요. You are shocking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충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You are shocked by their bad manners. 그들의 무엇에 의해서 나쁜 예절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But Mozart himself, 그죠? 모차르트 그 자신이라는 요거는 모차르트를 강조해주기 위한 강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차르트 그 자신은 would be surprised, 그죠? 놀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by today's quiet audiences, 오늘날의 조용한 관중들에 대해서. 여기서 would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측의 느낌인 거예요. 그죠? 추측으로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concerts in Mozart's time. 자, 그러면 콘서트는 콘서트인데 어떤 콘서트냐면 모차르트의 시대의 콘서트들은요 어땠냐면 were mostly social events. 보통 사교적인 이벤트였어요. 그죠? 행사들이었어요. 자, they were good places. 그들은요 정말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콘서트들이 to meet people, 뭐 하는 장소요? 사람들을 만날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noise was just part, 소음은 단지 일부였습니다. of the concert, 그 콘서트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노이즈를 세지 않고 쓰나요? 라고 하면 이 노이즈는 그냥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소리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today's quiet concerts. 자, 오늘날의 조용한 콘서트는 시작했어요. 언제?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many big concert halls were built. 자, 많은 커다란 콘서트 홀들이 were built, 지어졌던 19세기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끝나는 걸 이 19세기라고 하는 시간을 이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꾸며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not just noblemen, 여기서 지금 복수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그죠? 그 단지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went, 갔어요. 어디로? to concerts, 콘서트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artist들은요, 예술가들은요, were 어땠냐면 no longer dependent on noblemen,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어요. 누구에? 이거 지금 우리 수거 봤죠? 그 귀족들에게 for money, 무엇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죠? 돈이라는 이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The artists는 그 예술가들은 가지고 있었답니다. more power, 더 많은 힘이죠. over, 무엇에 대해? 그들의 works에 대해서, 그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그들의 작품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파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over라는 전치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and started, 그리고 시작했답니다. 얘가 두 번째 동사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동사겠죠. 그죠? 뭐 하기 시작했대요?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Their increased power.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increase가 증가시키다니까 증가된 이라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증가된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Wagner blamed, 바그너는요 비난했습니다. 관중들을 어떤 이유로? for making noise. 그죠? 소음을 만드는 것의 이유로 관중들을 비판했어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After some time, 그죠? 얼마 후에, 그죠? No clapping between movements,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단어예요. 그죠? 그 악장들 사이에서 박수 안 돼라고 하는 규칙이 나타났다. 그죠? appeared 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here we are today.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very quiet and serious. 매우 조용하고 진중하게.
그죠? We do not know.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을 알지 못하나 봤더니 what, 그죠? concert will look like in the future. 미래에 콘서트가 무엇처럼 보일지, 그죠? 보일지 무엇처럼, 그죠? 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anners change. 매너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with time, 무엇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그죠? for now, 지금은요. however, 그러나 if you want to enjoy classical music concerts, 만약 네가 즐기기를 원한다면, 그쵸? 무엇을? 클래식 뮤직 콘서트들을 just remember this, 단지 기억하세요 이것을. enjoy the music, 그죠? 자,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이거 점점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 얘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즐겨라 the music. 하지만 반대 사실이 나오겠죠. 하지만 do not disturb, 그죠? 자, 방해하지는 말아라. 근데 those around you라고 하면 이 those는요, 여기서는 그것들이 아니라, 봐보세요, 우리가 that이 저 사람이었죠. 그래서 those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people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people은 people인데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people 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방해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요런 규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봤고요. 요가가 문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 언제든지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제가 아마 시험하면서 그 시험 대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그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고 있는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채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들과 틀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통해서 요 문법들이랑 본문을 잘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